삼국지에서 가장 똑똑한 인물은 누구일까요? 소설 삼국연의에서는 제갈량이 신에 가까운 지략가로 묘사되지만 실제 역사서 삼국지는 다른 이야기를 전합니다. 위나라의 순욱은 조조 세력의 전략적 방향을 설계했고 관도대전의 승리를 만든 핵심 참모였습니다. 순유는 합의성 수공작전 등 전술적 천재성을 보였고 사마이는 제갈량과 맞서 북벌을 막아냈습니다. 오나라의 주유는 적벽대전의 실제 주역이었고 가후는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계책으로 유명합니다. 오늘은 정사 기록을 바탕으로 삼국시대 최고의 두뇌를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제갈량의 삼고초려보다 쉬운 3번의 클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삼국지 탐험에 함께하세요. 무료이고 3초면 충분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삼국시대는 중국 역사상 가장 치열한 지략 대결의 시대였습니다. 위초고 삼국이 천하를 두고 겨루던 시기, 각국의 운명은 단 한 명의 책사가 내놓는 계책에 달려 있었죠. 진수가 편찬한 정사 삼국지는 280년대에 완성된 역사서로 실제 사건과 인물들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반면 나관중이 14세기에 쓴 삼국연의는 역사를 바탕으로 한 소설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사를 중심으로 연의의 각색은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구분하면서 삼국시대 최고의 지략가를 찾아갈 것입니다. 먼저 가장 유명한 인물, 제갈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연의에서 제갈량은 거의 신에 가까운 존재로 그려집니다. 동남풍을 불러오고 빈 성으로 사마이의 대군을 물리치고 모구유마를 발명하고, 하지만 이것들은 대부분 소설적 창작입니다. 정사 삼국지에서 진수는 제갈량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백성들을 안정시키고 시대에 맞는 정책을 내고 공정한 정치를 행하였다. 형벌과 정치는 엄격했는데도 원망하는 자가 없었던 것은 그의 마음가짐이 공평하고 상벌이 명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어지는 문장이 핵심입니다. 매년 군세를 동원하면서 성공을 거둘 수 없었던 것은 임기응변의 군략은 그의 장기가 아니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 평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제갈량의 진정한 강점은 행정과 내정이었습니다. 촉한의 승상으로서 법률을 정비하고 농업을 장려하고 인재를 등용하는 데 탁월했죠. 실제로 조조조차 제갈량의 정치가 뛰어나다고 평가한 기록이 정사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군사 전략 면에서는 어떨까요? 제갈량은 227년부터 234년까지 5차례 북벌을 단행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가정 전투에서 마속의 패배, 진창에서 사마이와의 대치, 오장원에서 병사, 그의 북벌은 촉한의 국력을 소진시킨 측면도 있습니다. 이것이 제갈량이 무능했다는 뜻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제갈량은 당대 최고 수준의 재상이었고 군사 운용에서도 전공법으로 안정적인 작전을 펼쳤습니다. 다만 연의처럼 초인적 지략가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는 관중이나 소아에 비견되는 정치가였으며 전투에서는 신중하고 치밀한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위나라는 어떨까요? 조조휘하에는 순욱, 순유, 곽가, 정욱, 가후 등 걸출한 책사들이 즐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순욱은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순욱은 163년생으로 젊은 시절부터 왕좌의 재능을 지녔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왕을 보좌할 재능이란 뜻이죠. 191년 조조를 만나 그의 참모가 된 순욱은 단순한 책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조 세력의 전략적 방향을 설계한 설계자였습니다. 헌재 옹립, 황건적 토벌을 통한 식량 확보, 연주 평정, 여포 토벌, 원술 토벌, 중원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순욱이 제시한 로드맵은 거의 완벽했습니다. 특히 관도대전에서 순욱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죠. 조조가 전장에 있을 때도 허창의 서신을 보내 순욱에게 조언을 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순욱의 또 다른 공로는 인재 네트워크였습니다. 영천 청류파의 거두였던 순욱은 자신을 통해 수많은 인재들이 조조에게 모여들도록 했습니다. 곽가, 사마랑, 종료 등이 모두 순욱의 추천으로 등용되었죠. 진수는 순욱을 순유, 가후와 같은 권에 배치했지만 배송진은 이를 비판하며
순욱은 가오보다 훨씬 높게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석을 달았습니다. 순욱의 조카 순유는 전술적 천재로 평가받습니다. 연희에서는 많은 공이 곽가에게 넘어갔지만 정사에서 합의성 수공작전은 순유의 계책이었습니다. 순유는 외정의 스페셜리스트로 순욱이 내정을 책임졌다면 순유는 전장에서 직접 계책을 펼쳤죠. 곽가는 170년생으로 38세의 짧은 생을 살았지만 조조가 곽가만 있었다면 이라고 여러 번 언급할 정도로 신뢰받았던 참모였습니다. 적벽대전 이전에 병사한 것이 위나라에게는 큰 손실이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가후는 또 다른 유형의 지략가였습니다. 그의 계책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우한 전투에서 장수에게 조조를 격파하는 전략을 제시했고 양 전투에서는 조조에게 마초를 이간질하는 방법을 알려줬죠. 가후는 또한 조조의 후계자 문제에서 조비를 지지하는 조언을 했는데 이것 역시 정확한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가후는 자신의 지략을 오직 생존과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는 비판도 받습니다. 동탁 사후 이각과 곽사에게 왕윤과 싸우라고 조언한 것이 장안을 지옥으로 만들었다는 배송지의 비판이 대표적이죠. 가후는 뛰어난 지략가였지만 거시적 비전이나 국가적 헌신은 부족했습니다. 오나라의 주유는 연희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인물 중 하나입니다. 소설에서는 제갈량을 질투하다 기생유 하생량이라는 말을 남기고 분사한 것으로 묘사되지만 이는 완전한 창작입니다. 정사에서 주유는 당대 최고의 명장이었습니다. 적벽대전의 실제 주역은 주유였죠. 그는 조조군이 수전에 익숙하지 않고 풍토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았고 화공 전술을 결정했습니다. 제갈량은 이 전투에서 손오와의 동맹을 성사시킨 외교관 역할을 했을 뿐 군사 작전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주유는 또한 음악을 깊이 이해했고 연주가 조금이라도 틀리면 즉시 알아챘다고 합니다. 연주가 틀리면 주유가 뒤돌아본다는 말이 유행할 정도였죠. 그는 36세의 나이에 요절했는데 나는 역사가들이 주유가 더 살았다면 삼국지의 역사가 크게 달라졌을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육소는 주유의 뒤를 이은 오나라의 명장입니다. 이릉대전에서 유비의 대군을 격파한 것은 정사에서도 명확한 기록입니다. 육소는 젊은 나이에 대도독이 되었지만 노련한 전략가들의 신뢰를 얻으며 승리를 이끌어냈죠. 사마이는 제갈량의 라이벌로 유명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그는 179년생으로 조조 시대부터 조비, 조예를 거쳐 251년까지 살았습니다. 제갈량과의 대결에서 사마이는 지구전 전략을 펼쳤습니다. 제갈량이 도발해도 움직이지 않고 촉한군의 보급이 끊기기를 기다렸죠. 연희에서는 사마이가 상방곡에서 제갈량의 화공에 당해 죽을 뻔했다고 하지만 이는 창작입니다. 정사에는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사마이는 또한 공소년의 난을 진압하는 등 군사적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사마이에 대한 평가는 복잡합니다. 당 태종은 군사에 있어 수비만 한 것은 장수의 도를 그르쳤다고 비판했고 명제 조예의 능에 흙이 마르기도 전에 정변을 일으켰다며 충신의 길이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사마이는 뛰어난 전략가였지만 윤리적 평가에서는 논쟁이 있는 인물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지략가를 평가해야 할까요? 첫째, 전략적 비전입니다. 순욱은 조조에게 헌제옥립이라는 대전략을 제시했고 이것이 위나라의 기틀이 되었습니다. 제갈량은 융중대에서 천하삼분지계를 제시했죠. 이런 거시적 방향 설정 능력이 최고 수준의 지략가를 구분합니다. 둘째, 전술적 성공률입니다. 가후의 계책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고 순유의 합의성 수공작전도 성공했습니다. 반면 제갈량의 북벌은 5번 모두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죠. 셋째, 행정 능력입니다. 제갈량은 이 분야에서 압도적이었습니다. 촉한의 법률을 정비하고 농업을 장려하고 인재를 키워낸 것은 전쟁보다 더 중요한 업적일 수 있습니다. 순욱 역시 내정에서 탁월했죠. 넷째, 인재 네트워크입니다. 순욱은 수많은 인재를 조조에게 추천했고
이것이 위나라의 인재풀을 만들었습니다. 제갈량도 마속, 강유 등을 키웠지만 순욱만큼의 규모는 아니었습니다. 다섯째, 시기와 상황의 제약입니다. 제갈량은 촉한이라는 약소국으로 강대한 위나라에 맞섰습니다. 순욱은 조조라는 뛰어난 군주와 풍부한 자원을 가진 상태에서 활약했죠. 이런 차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공정한 평가가 어렵습니다. 정사 삼국지의 저자 진수는 촉한 출신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마속의 부장으로 북벌 실패의 책임을 받았기에 진수가 제갈량을 폄하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제갈량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임기응변의 군략은 장기가 아니었다고 객관적으로 기록했습니다. 배송진은 주석에서 제갈량은 왕좌의 심사를 가진 인물이라며 극찬했습니다. 동시에 순욱에 대해서도 당시 난세를 평화로 이끈 조조에게 협력한 것으로 백성들을 구했다고 평가했죠. 그래서 결론은 무엇일까요? 삼국지에서 가장 뛰어난 지략가는 누구일까요? 단순한 순위를 매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각 인물이 처한 상황, 맡은 역할, 활약한 분야가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종합적 능력으로 보면 순욱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략 수립, 내정, 인재 등용, 전술 자문 등 모든 영역에서 탁월했고 조조의 천하 통일 기반을 만든 핵심 인물이었죠. 중국에서는 순욱을 제갈량과 비견할 만한 최고의 재상으로 평가합니다. 행정과 정치 능력으로는 제갈량이 최고였습니다. 진수의 평가처럼 공정한 정치를 행하여 원망하는 자가 없었다는 것은 대단한 업적입니다. 제갈량은 촉한이 유비 사후에도 30년 가까이 유지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전술적 성공률로는 가후가 독보적입니다. 그의 계책은 언제나 적중했고 조조조차 가후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다만 가후는 자신의 생존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했기에 국가적 헌신에서는 한계가 있었죠. 전장 지휘 능력으로는 주유가 뛰어났습니다. 적벽대전에서 그가 보여준 전략적 판단과 실행력은 삼국시대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36세의 젊은 나이에 요절하지 않았다면 오나라의 역사가 크게 달랐을 것입니다. 장기 생존 전략으로는 사마이가 압권입니다. 조조, 조비, 조예를 섬기며 의심을 피하고 제갈량과의 대결에서 지구전으로 승리하고 최종적으로 고평릉 사변으로 실권을 장악한 것은 냉철한 전략의 결과였습니다. 윤리적 평가는 별개로 순수한 전략적 관점에서 사마이는 최종 승자였습니다. 결국 삼국지 최고의 지략가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하나의 답은 없습니다. 각 인물은 자신의 시대와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고 각자의 방식으로 역사의 족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연희에 과장된 묘사를 벗겨내면 정사에 기록된 진짜 지략가들의 모습이 더욱 입체적이고 인간적으로 다가온다는 점입니다. 제갈량은 신이 아니라 성실한 재상이었고 순욱은 조용한 설계자였으며 가후는 냉철한 생존주의자였고 사마이는 인내의 승부사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뛰어난 지략은 화려한 계책이 아니라 자신의 강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상황을 냉정히 분석하고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꾸준히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어떤 역사 이야기로 찾아올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